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누리타임의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 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오버뷰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게시글을 클릭하면 나오는 댓글과 본문이 같이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동일한 구조의 댓글은 메인 페이지처럼 테이블 뷰에 셀을 배치하는 식으로 구현합니다. 상단은 본문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를 이용해 구현하되 본문에 해당하는 구조를 추가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반복되는 구조는 셀로 설계합니다. 그러나 셀의 맨 위나 아래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헤더 혹은 푸터라고 부릅니다. 이는 UI 테이블 뷰 헤더 푸터 뷰로 구현합니다. 애플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UI 테이블 뷰 헤더 푸터 뷰의 정의입니다. 번역하면 테이블 섹션의 위나 아래에 붙여놓는 뷰입니다. 말 그대로 헤더 부분이나 푸터 영역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본문 내용 뷰가 헤더 뷰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 뷰인 디테일 컨텐트 뷰를 UI 테이블 뷰 헤더 푸터 뷰로 상속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테이블 뷰에서 셀을 꺼내쓰려면 등록이 필요하듯이 헤더 푸터 뷰를 꺼내쓰기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코드는 방금 작성해 두었던 디테일 컨텐트 뷰를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등록한 뷰를 나중에 꺼내쓰기 위해서 별칭을 지정합니다. 이 별칭을 reuse identifier라고 합니다. 이 코드는 등록했던 디테일 컨텐트 뷰를 꺼내쓰는 코드입니다. reuse identifier를 디테일 컨텐트 뷰로 입력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디테일 컨텐트 뷰를 꺼내쓸 수 있습니다. 셀과 마찬가지로 헤더 푸터 뷰를 꺼내쓰는 코드는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터가 담당합니다. view for header in section 함수를 사용하면 헤더를 꺼내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안 쓰지만 view for footer in section 함수를 사용하면 footer를 꺼내쓸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단 본문은 헤더 푸터 뷰를 사용해 구현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디테일 컨텐트 뷰입니다. 댓글들은 셀을 사용해 구현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디테일 리플라이 셀입니다. 레이아웃을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상단 한 개의 본문을 헤더 푸터 뷰, 아래의 댓글들은 셀로 구성합니다. 먼저 헤더 푸터 뷰로 구현하는 본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쪽은 여러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엇갈려 있어서 스택 뷰를 사용하기는 애매합니다. 순수한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 쌓아냅니다. 상단의 썸네일은 UI 이미지 뷰를 구성합니다. 위쪽 여백은 10으로 왼쪽 여백은 24로 구성합니다. 이미지 뷰의 탑 앵커가 자신의 탑 앵커와 같게 맞추고 상수는 10으로 합니다. 이미지 뷰의 리딩 앵커가 자신의 리딩 앵커와 같도록 맞추고 상수는 24로 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는 36으로 합니다. 이미지 뷰의 하이트 앵커와 위드 앵커를 36으로 맞추어 줍니다. 닉네임과 시간 텍스트는 UI 라벨로 구성합니다. 상단 여백은 10, 왼쪽 여백은 8로 합니다. 닉네임 라벨의 탑 앵커를 자신의 탑 앵커로 맞추고 상수는 10으로 해줍시다. 닉네임 라벨의 리딩 앵커를 썸네일 뷰의 트레일링 앵커와 맞추고 상수는 8로 해줍시다. 시간 라벨의 탑 앵커를 닉네임 라벨의 바텀 앵커와 맞추고 상수는 0으로 해줍니다. 시간 라벨의 리딩 앵커를 썸네일 뷰의 트레일링 앵커와 맞추고 상수는 8로 해줍시다. 본문 텍스트 내용물은 UI 라벨 뷰로 UI 레이블로 구성하고 상단 여백은 6,
좌우 여백은 24, 하단 여백은 44로 해줍시다. 본문 텍스트 내용물은 타이틀 라벨에 담습니다. 상단, 즉 탑 앵커가 썸네일 뷰의 바텀 앵커와 맞추고 상수는 6으로 둡시다. 리딩 앵커는 전체 뷰의 리딩 앵커와 맞추고 상수 24로 둡시다. 트레일링 앵커는 전체 뷰의 트레일링 앵커와 맞추고 상수는 마이너스 24로 둡시다. 바텀 앵커는 전체 뷰의 바텀 앵커와 맞추고 상수는 마이너스 44로 둡시다. 하단 버튼들은 메인 뷰에서 만들었던 리액션 뷰를 재활용해서 가져옵니다. 하이트 앵커, 리딩 앵커, 바텀 앵커를 잡아줍시다. 댓글 영역은 셀로 구성합니다. 하단에 썸네일, 익명 버튼을 하나로 묶고 스택뷰로 쌓아 올릴 예정입니다. 전체 뷰는 UI 스택뷰로 잡고 수축을 수평으로 잡습니다. 이제 상하 좌우에 오토 레이아웃을 잡습니다. 탑 앵커, 리딩 앵커, 트레일링 앵커, 바텀 앵커로 잡고 적절한 여백을 이렇게 줍시다. 상단 뷰를 다시 잡기 위해서 UI 스택 뷰를 이용합니다. 썸네일은 UI 이미지 뷰, 닉네임은 UI 레이블로 만듭니다. 버튼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복잡하므로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구현합니다. 이 뷰는 버튼 3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버튼 3개를 UI 스택 뷰에 집어넣고 사이사이에 배경색을 둔 UI 뷰를 넣어서 장식을 합니다. UI 스택 뷰에 오토 레이아웃을 잘 잡으면 라벨들은 적절히 알아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 2개의 라벨은 따로 오토 레이아웃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입력창을 구현합니다. 입력창이 있을 경우 키보드 처리가 복잡해서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따로 다음 강의에 설명해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익명 해제 버튼, 댓글창, 전송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도만 파악합니다. 익명이라고 써있는 익명 해제 버튼은 UI 버튼으로 구성합니다. 왼쪽과 아래쪽에만 오토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입력창에 텍스트를 많이 넣어서 커지더라도 익명 버튼이 아래쪽으로 자리 잡기 위함입니다. 입력을 받는 부분은 2가지 컴포넌트로 구성합니다. 입력창에 아무 글자도 없었을 경우에는 UI 레이블에 나타나 댓글을 입력하세요라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입력창에 글자를 입력해야 할 경우 이 안내문이 사라집니다. 대신 UI 텍스트 뷰에 입력한 내용이 담깁니다. 애매하게 값을 지정해 줄 경우 여백을 어떤 컴포넌트가 차지할지 모호해집니다. 지금의 경우 익명 버튼이 커져가지고 여백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입력창이 여백을 차지하는 것으로 따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set 컨텐트, 허깅, 프라이어티를 입력창의 값을 낮은 값으로 주면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여백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의 오토 레이아웃을 조정합니다. 오른쪽과 아래쪽에만 제약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입력창이 커질 때 전송 버튼은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메인 패드를 개발해 보겠습니다.